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오늘도 공모주 소식 간단하고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트임과 바이오프트로 청약 경쟁률입니다. 트임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고요. 바이오프트로는 내일까지 합니다. 지금 트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증가금이 모여서 균등 배정도 추첨으로 57%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다 잘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비례 경쟁률이 4533.68대 1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풀청약을 하더라도 많은 수량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5462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따로 영상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비례 경쟁률이 4533.68대 1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청하는 수량이 4,534주 이상 신청을 해야 비례 한 주를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62B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막 풀청약도 배정하다 보면 3.3일인데 이 3일주를 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남는 주식들을 모아서 60% 이상 신청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 한 주가 4,534주인데 여기에 60%가 2,720주입니다. 그러면 2,720주만 줘도 신청을 해도 요 한 주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가 2,720주를 딱 신청하고 싶지만 여기 대신증권의 청약 단위를 보시면 2,720주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0주나 그 다음 단위가 3,000주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500주가 단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3,000주를 신청하시면 이제 한 주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0주를 신청했을 때는 4,950만원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비례 한 주를 받을 수 있고요. 3,000주를 신청해도 3,300만원이 들어서 비례 한 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액 차이가 1,6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만큼의 대출 이자를 아끼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질문 중에 3시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언제 사람들이 경쟁률을 훅 올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올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60%를 딱 맞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청약 직전에 계산기를 딱 들고 경쟁률 요번에 곱하기 60% 해가지고 딱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롭게 신청을 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지난번 DOU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대충 좀 넉넉하게 신청하는 편입니다. 1,600만원 이 정도의 차이인데 이거의 2일치 이자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프트로는 저는 패스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다루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DOU와 비트9의 상장날입니다. 상장일 전에는 증권 발행 실적을 보면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늘었는지 살펴보는 편인데요. 먼저 증권 발행 실적 중에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주 물량이 100% 배정됐다는 건데요. 우리 사주 조합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금액이 중요한데 DOU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해요. 그러면 DOU에 다니고 있는 이제 직장인들이 DOU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러면 DOU로도 한번 5462을 살펴보면요. DOU의 경우에는 3,196대 1로 이 3,196주 이상 신청해야지 한 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신청한 수량들을 보시면 1,500주를 신청한 4,099명 중에 1,367명도 한 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 3,196주의 60%는 1,917주입니다. 즉 2,000주 이상 신청하면 이제 한 주씩 다 비례 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주 이상 신청하신 분들은 5462부로 모두 비례 한 주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1500주 신청한 사람들도 한 주를 받느냐? 바로 단주수가 많으면 이렇게 밑에 부분까지 조금 더 추가 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까지 내려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딱 60%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넣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혹시라도 단주수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잘리게 될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단주수에 대한 5462은 딱 60%에 맞추는 것도 좋지만 한 단계 정도 더 위에 윗단계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대박이 바로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디어유의 의무보유 확약 물량은 83.51%로 올해 청약했던 정보통 중에서도 역대급인데요.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것은 국내 기관과 외국인 기관 모두 기관들의 시선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통 물량은 17%로 내려가서 918억입니다. 금액단으로 맞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시선이면은 어느 누구도 쉽사리 시초가에 던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고 싶어지는 디어유입니다. 비트9입니다. 비트9 같은 경우도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약 5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유통 물량이죠. 이 유통 물량이 의무보유 확약이 많이 늘어났어도 기존 주주들이 많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정리해 드리면, 지금 현재 엔터주들이 아주 끝없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들의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이 디어유의 생산 시설이 확대된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디어유에 들어오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지면은 기대를 조금 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환사채고 기존 주주고 나발이고 이미 기대 심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천천히 팔고 싶은 생각인데,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대충 저만의 기준으로 대응할까 합니다. 비트9은 의외로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많이 증가했지만 시장의 관심이 디어유로 많이 옮겨간 상황이기 때문에 대바파파는 비트9은 빨리 팔고 디어유는 천천히 지켜보면서 분봉 차트로 대응할 생각인데, 내일 제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아마 냅두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대바파파였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